네,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대통령. 네, 잠시 후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는 윤곽이 드러나고 당선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 대통령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선 궁금해집니다. 지금 비상상이다 보니까 아주 급하거든요.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시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땅 조르리면 당선증을 국회에서 받는 걸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네, 당장 취임 선서를 해야 할 텐데요. 네. 일단은 지금 그 국회에 가가지고 취임 선서를 약식으로라도 하는 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거는 새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느냐 봐서 그 의사에 따라서 아마 최종 결정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청와대 비서실 인사는 대통령이 바로 할 수가 있겠죠.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제일 급한 게 다른 인사 검증하려면은 민정수석이라든가 몇 자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아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각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사표를 내겠죠. 국무위원들 함께 다 내겠는데 네. 이거를 수리할지 여부가 또 우선 이제 변수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황교안 총리하고 같이 가는 동거 체제가 좀 불편하게 비춰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면서 강요 재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새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장관들이 사표 내면은 이거를 또 사표 수리를 다 하면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못 합니다. 차관들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사표는 제출하도록 하되 그냥 국무회의 의결은 또 가능하도록 수리는 안 하는 식으로 이게 일종의 좀 이제 고육책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청와대 관저 같은 경우는 고장난 곳을 좀 수리를 하면서 새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사실은 이제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광화문에 청와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의 그 청와대를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내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후보들마다 일단 이렇게 사전에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일 취임식을 약식으로든 어쨌든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바로 청와대로 가서 제일 처음 어떤 업무를 볼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또 현충원을 참배하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의전대로 대통령으로서 참배를 하고 아마 이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전화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에 대한 소통을 하고 예. 그다음에 주한 외국 사절들과의 어떤 만남 혹은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이렇게 일본까지 총리까지 어떤 주요 강국들과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마 30일 정도로 생각되는 인수위를 대신하는 어떤 팀 우선 말하자면 인수위원장을 겸하는 어떤 네. 국가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그 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차관들하고 같이 실무적인 작업을 할 거고요. 부분적으로는 정부 청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이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호 문제든지 또 유리창도 다 교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은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와대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한 달 동안의 어떤 우선 총리를 먼저 제청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차 이 정부에 있는 부분적인 강요들과 일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걸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인수위가 해야 될 과정 작업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대국민 메시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지금 사절이라던가 아니면 또 우리가 정상들과 통화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또 안보를 먼저 챙긴다면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안보실장을 해가지고 현재 안보 현안, 북한 대북 상황이라든가 그걸 점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를 더 챙기겠다면 또 긴급 경제 정책 회의라든가 열어서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예. 네.
사실 무엇보다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서 의결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근데 사실상 의결 직전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 건지 확실해지는 시점엔 이제 경호팀이 이동을 하겠죠. 이제 지금 있는 후보들 경호팀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부적절하니까 대통령 경호팀이 이제 당선이 확실한 사람한테 경호팀이 붙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원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블랙박스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군 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들고 가겠죠. 대통령한테. 네. 들고 가면 이제 의결로든 이제 국회의장이나 야당 의원들,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들하고 이제 그 대표들하고 일정 부분 상견례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선증을 그 전후로 받으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청와대를 입성을 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배우자들이 있으니까 배우자들은 관저에 들어가겠죠. 대번에. 관저에 들어갈 거고 직계 가족들한테도 다 경호가 붙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미국이 대사가 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사가 대행을 하고 있어서 후보들을 부대사가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뭐 유승민 후보라든가 뭐 심상정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은 직접 만나고 안철수 후보 부대사를 만나줬는데 딴 분들은 또 안 만나주신 분들도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주한 외교사절들하고는 대번에 한다기보다 지금 이제 4강 스트롱맨들이죠. 대통령이나 이제 뭐 총리 이런 사람들 일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데하고 통화부터 해야겠죠. 해서 뭐 네. 이렇게 됐다라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60일 전에 초청장 보내고 해가지고 주한 외교사절이나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친서라든가 이런 걸 보낼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외빈을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자문위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위를 만들면 국회 의결이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자문위에서 국무총리라든가 뭐 이렇게 추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번에 대변인 임명하실 거고 그리고 뭐 민정수석, 홍보수석은 있어 인사검증도 하고 이제 홍보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대통령 실장과 안보실장을 빨리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은 청문회가 필요 없으니까 빨리 정하실 겁니다. 저는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제일 먼저 하느냐 이게 사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11월에 당선되고 하면서도 벌써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많은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떤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많이 쏟아냈고 그 다음 사드 문제 있었고 그 다음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주 곤란케 하는 많은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 대통령 탄핵돼서 업무 정지돼 있고 황교안 총리로서는 임시 관리인으로서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그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공백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 당선되면은요, 물론 당선인이 아니고 바로 대통령이지만 그 여러 가지 현충원 참배 이거는 뭐 공식적인 업무니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업무의 제일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전화 통화다. 이걸 국민들에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을 우선 안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드 문제 비용 부담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태도를 볼 때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 한미 FTA도 뭐 다시 그 검토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사실 아까 문재인 그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기업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는 그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일단 상견례를 하고 어떤 라인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이든 뭐 로텐도홀이든 약식 취임 선서를 하시는 경우에 취임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임사를 좀 이제 기자들 뭐 회견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한테 따로 취임사가 어느 정도 법률적인 성격까지 갖출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국민들한테는요. 내가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뭐 협치를 하겠다든지 취임사를 좀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라도 말씀을 좀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선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그 준비 좀 해놓으셨겠죠. 네. 해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새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놔야 될 메시지들이 이제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선거 기간에도 이 안보 위기 상황이 계속됐으니까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또는 다른 나라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협치를 과연 어떻게
제대로 해나갈 거에 대한 이제 강한 의지의 표명 이런 게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이번에 뭐 누가 되든 간에 현실적으로 다자구도에서 과반 득표가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또 대립과 어떤 갈등 이런 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정말 어떤 국민 통합의 어떤 의지 이런 거를 새 대통령이 이제 보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새 정부의 그 첫 번째 인사에부터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게 되겠죠. 첫 인사를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 편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는 인사로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은 정말 그거를 뛰어넘는 대탕평의 이제 인사의 모습을 보일지 아마 그것이 저는 새 정부의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로도 그렇고 첫 번째 인사에서 그러한 통합의 의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까 처음에 이제 오늘 투표하고 각 후보들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거는 통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게 아마 이두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취임 일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 거기에서도 제가 아까 들으면서도 만감이 교체한 게 각 후보의 목표를 어중을 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판이 지형이 쉽지 않은 선거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왜 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하냐면 본인이 계속 빅데이터 얘기하지만 많은 투표율이 오르면서 여론조사가 보지 않은 나의 수험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정권 교체는 아예 이루어졌다. 단언을 하면서 더 큰 개혁과 변화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유승민 후보는 단순한 정권 교체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 정부를 좀 더 많이 구상하고 있는 후보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좀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첫 총리 지명부터 이제 내각 구성까지가 참 관심사인데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박근혜 정부도 뭐 지금 내각하고 동거가 불가피해요. 상당 기간 얼마나 갈지, 심지어 석 달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이상 갈 수도 있다. 이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초대 총리 김종필 같은 경우는 170일 넘게 갔었거든. 뭐 설이라는 딱지까지 달고 가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한 이번에도 그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한 동거 기간이 뭐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우려고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 같은 분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일에 그 문재인 후보는 아니요 어떤 후보든지 과반수를 못 얻고 40% 이하 얻는다면요 결국 국회에서 어떤 청문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주 험난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또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상 그 대통령들이 뭐 아까 우리 유 박사님 그 탕평책 뭐 이야기 하시지만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어떤 통일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전혀 다른 색깔의 인물을 끌어온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채웠는데 그래서 자기 사람을 채우더라도 어떤 국민의 이번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된다면은 그게 국회에서 어떤 이렇게 통과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험로가 좀 없는데 만일에 이게 그 아주 적은 그 지지율 되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다당제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일당도 과반수를 못 차지하고 이런 상태에서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그 대통령 되신 분은 아까 취임 일성으로 어떤 융합 그다음 그 화해 이런 그리고 이번에 그 사실 그 촛불과 태극기로 국론이 사실 반분 내지 뭐 상당히 분열됐기 때문에 이번에 되시는 대통령은 어쨌든 그 반대파를 끌어안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지 안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특성상 어떤 지명하는 분들의 그 내용과 이념뿐만 아니라 지역을 거기서 같이 포함시켜서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속보 내용부터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외야에서 한국 국제학교에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 1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유치원생, 한국 유치원생 10명이고요. 중국 유치원생 1명. 이걸 지금 신원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청도 총영사가 담당자 현재 급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황금 연휴를
낮아가지고 현재 약간 연수 성격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좀 생각보다 지금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서 지금 사고 좀 크게 지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뭐 사고 소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유치원생 10명과 중국 유치원생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가 현지 급파됐다고 하니까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국내 대선 소식은 이제 계속 좀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인선이 언제 빨리 진행이 될까 지금 뭐 얘기를 하시는 중간중간 나오긴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게 뭐 청와대 대변인이 있어야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할 테고 그리고 당장 일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수석과 비서실장은 임명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좀 궁금한 게 총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누군가에도 지명을 하기는 할 텐데 그걸 바로 당장 내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심사거든요. 보시기에 당장 내일 누군가의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글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총리 사표 내면은 이거 수리할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일정이 뭐 좌우가 되겠죠. 만약 황 총리하고 같이 동거하는 게 너무 거북하다 싶으면 일단 수리하고서 그리고서 총리 대행 체제로 가면서 또 이 총리 이제 그 지명 이거는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새 총리를 언제 뭐 지명하든 간에 여기서부터 협치의 정신이 좀 발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국회나 각 정당들의 의견들을 좀 최대한 존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협치가 좀 원활히 되려면은 최소한 어떤 정당에서 강하게 비토하는 인물, 이거는 가급적 좀 피하는 것이 특히 그 첫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반대로 또 각 정당들은 뭐 정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가급적 그 총리가 임명이 되도록 인사청문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협조를 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 대통령을 좀 협조를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좀 서로 간에 같이 치료 필요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19대 대선 새로운 대통령 뽑는 선거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나머지 4시간 동안 열심히 또 투표를 하면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아야 될 텐데, 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영상 구성물 준비해봤습니다. 가반이 넘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저 문재인 힘차게 개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대통령 돼서 뵙겠습니다. 대통령은요, 강인갈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홍준표가 배짱하나 대한민국의 최고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의 미래로 나갈 것인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미래가 과거를 이깁니다. 저는 진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고 이번 선거 소신을 가지고 투표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를 과감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저 심상정에게 여러분 한 표 보태주십시오. 네, 우리의 선택. 아직 4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네, 내부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